아, 그걸 뭐, 그것만 생각해보면, 아, 내 전생에 죄가 많구나. 전생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어제가 전생이다. 예, 어제가 전생이고. 잘 살고 있잖아요. 예? 잘 살고 있 이게 그걸 잘 사는 거예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설사 뭐, 조금 돈을 번다 칩시다. 누가 쓰는데요? 돈은 쓰는 놈이 임자다, 쓰는 놈이. 예, 예, 예. 버는 놈이 임자가 아니고. 예. 예.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뭐, 예. 예, 예. 예, 예, 예. 지난번에 우리 여기 옆에 계시는 분이 예. 식도암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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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다는 예. 예, 예, 예. 연주를 딱 신축을 적으시면서 예, 예. 바로 하시는 말씀이 예. 이 정도면 단명인데 예, 이렇게 예. 말씀하셨거든요. 예, 예, 예. 그 나름대로 좀 연구는 해봤지만 예, 예. 한번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아, 그때 그 명조가 어떻게 됐습니까? 신축에 예, 잠깐만. 연주만 딱 적으시면서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신축에 임진, 임진, 계유, 예, 계유. 신유 그러니까 이게 다 식신이 진중에 깔려 있어도 편인, 양인. 이거만 봐도 예, 수명이 장수하기 어렵다는 게 요 인자 속에 드러나 있잖아요. 근데 예, 예. 저걸 명조를 다 펼쳐놓고 말씀하셨으면 예, 예. 조금 이해가 조금 쉬웠을 텐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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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연주만 딱 적으시면서 바로 그냥 예. 단위 그렇죠. 왜냐면 직독직해라는 거예요. 직독직해. 예. 예, 그분이 온 것도 이게 그걸 작동했겠지만 이 신축이라는 그 글자 자체가 원래 이제 생태를 보라는 게 생태라는 환경에서 사람의 활동력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신축이라는 글자 하나가. 예,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임진이라는 게 또 뭐냐면 괴강이라고 하는 것이 펼쳐져 있어 에너지의 편중성, 압력 이런 것들이 강하게 몰려 있는 거니까 요 두 글자만 보고도 뭐냐면 이 진술충미라든지 이런 글자들이 중복이 발생하면 뭐예요? 잡병, 병이 뒤섞여서 온다는 거죠. 잡병. 예, 예. 그래서 그런 그 글자를 적으면서 바로바로 뭐냐면 생태적인 환경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 직독직해 그 훈련을 좀 하시면 그러니까 요거 안 쓰고도 감명이 돼야 된다니까요. 감명이 안 쓰고도 그러니까 오늘 용날 오늘 무슨 병진일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용날 소를 물으니 용이 뭐예요? 하늘이잖아요. 하늘 이렇게 하늘을 만나러 왔다. 그러면 자기가 뭐예요? 골치 아픈 뭔가 문제성을 자기가 오늘 다룰 일이 생겼다. 골치 아프다는 게 뭐예요? 건강, 다루기 어려운 건강, 그 다음에 팔기 어려운 부동산, 그 다음에 바꿀 수 없는 가족관계,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명조를 이렇게 다 적는 순간에, 아, 이 사람이 오늘 천사를 만나러 왔으니 결국은 이 도사님 말을 좀 잘 듣겠구나. 여기까지 답이 나와 있잖아요. 하늘 같은 존재를 만나러 왔잖아요. 그죠? 그런 걸 여러분 자꾸 훈련을 해보시라니까요. 해보시면 적을 것도 없다 이러면서 바로 이야기해 줄게 이래가지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뭐냐면 학술이 아니라 뭐가 와서 본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는 척 하는 거죠. 적는 척. 선생님,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예, 예. 지난주에 예, 예. 그 비자금 할 때에 예, 예, 예. 접육법. 예, 예, 그 접육. 현재 장생띠 그렇죠. 그 편제는 여기나 뭐 저기 그 왕이 최고인데 고기육자가, 예. 네, 왜그 편제에 장생을 갖다가 장생지를 편제의 장생지를 일단 우선 쓴다는 거예요. 우선 쓴다는 게 뭐냐면 편제가 장생한다는 말은 장생이라는 운동은 뭐냐면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넘어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큰 돈이 뭐냐면은 없다가 생겨나게 하는 그 통로 역할을 해준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진술충미생은 뭐예요? 편제의 입고를 열어주는 자. 이래 되겠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장생지는 좌우묘유, 그 다음에 인신사회만 있잖아요, 그죠? 우와, 그러면 재수 있는 진술충미는 없고로 그게 아니고 진술충미도 뭐예요? 편제를 계고하는 자. 예를 들어서 신일주가 술을 만나면 이 술이 뭐예요?
을의 입고잖아요. 을의 입고를 열어주는 진생을 만나면 곳간에 문이 잠겨있던 그 편재의 어떤 인자가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예, 예, 예.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아 근데 힘은 로그나 아니, 이것도 문 열자마자 하니까 이것도 현금 박치기라니까요. 그건 줍니다. 많은데 예. 이제 편지에 장생지를 하려면 기다려야 되지. 뭘 기다려요? 장생 날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아니, 근데 장생띠에 해당하는 사람을 찾아서 손을 콕 붙들고 있다가 열이 나면 더 가까이 뭐 이렇게 하라 이 말이죠. 장생은 기다려야 되니까. 기다려야 돼. 기다리는 거 아니고 찾아야지. 예. 민증 가고 봐라 해갖고. 그래. 장생띠가 더 안 났으니 아니 왕띠가 안 나네. 편지의 왕. 아, 그 왕띠도 뭐냐면 왕띠는 전체적으로 기세를 붐업, 부스팅 이렇게 해주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생겨나게 해주는 개념은 뭐냐면 이 장생띠가 더 많은 작용을 한다. 또 개고띠가 더 많은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예, 예. 그래서 분명히 그게 작동한다니까요. 제가 뭐 이렇게 간접적인 제가 그 코칭을 통해 가지고. 예. 근데 그걸 너무 자주 쓰면 왜요? 이게 재물이라는 것이 갑자기 이렇게 단위가 있는 돈을 자꾸 짊어지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건강에 부담이 생기겠죠. 예. 네, 그러니까 뭔가 자꾸 지지부진하고 좋지 못할 때, 예, 좋지 못할 때 그때 쓰시라는 거죠. 예. 자, 이제 본문으로 가봅시다. 37, 그 개운 방향에 대하여. 그래서, 가게, 그 중간에 보면 뭐, 가게명이나 부인명이나 처형명의로 운영을 남편이 한다면, 남편 기준으로 방향을 잡는 건지, 아니면 명의자 기준으로 잡는 건지. 애석하게도 운세에서는, 대통령 중심제다. 대통령 중심. 그래서 대통령 중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경우는 남편을 기준으로 해서 유리한 방향을 정하는 게 맞는데 이제 뭐니까 부인이 주로 이걸 관리를 할 때 그때도 남편이 좀 이렇게 같이 가담을 하거나 조금이라도 거둔다면 그때도 남편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있는 경우 남편의 그 부부관계 속에 있을 때 남편의 기준으로 하는 걸 우선으로 하되 완전히 별도로 그 남편의 어떤 간섭이 전혀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 그 남편은 직장 일 때문에 뭐 전 세계에 돌아다니고 있다. 그리고 부인이 별도로 일을 하고 있을 때는 그 부인 기준으로 삼는 것이 더 많이 작동하더라 하는 거죠. 근데 자주는 아니라도 남편이 가서 이렇게 뭐 문짝이라도 한 번씩 이렇게 열고 닫고 발로 차고 이러면 그 남편 기운을 더 많이 받더라는 거죠. 예, 예. 자, 그래서 명의는 와이프 이름으로 돼 있어도 남편이 거두면 그렇죠. 남편 기준으로 하는 그 거죠. 남편이 예. 해명이 생이에요. 그럼 예. 그 집이 일식집을 하면 예. 신자진이 반환이니까 생선을 팔아도 되는데 그렇죠. 일식집은 왜 치킨 데리야끼 같은 거 나가잖아요. 예. 아, 부분으로 조금 나가는 건 상관없고 그렇잖아요. 제일 메인 디시 제일 많이 50% 이상의 그렇죠. 수십바다 그러면 그렇죠. 그럼 그거는 생선 장사라고 봐야 되는 거죠. 봐야 되고 만약에 남편이 해묘미생에 생선을 다루는 게 잘 맞는데 부인이 신자진생이다. 그러면 돈은 버는데 부인이 아파요. 부인이 아파요. 그렇죠. 자기 동족을 그렇죠. 자기 동족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아니 둘이 헤어지거나 그 헤어지는 경우도 간혹 볼 수 있는데 그 헤어지는 거 볼 수 있는데 보통 몸이 아픈 경우가 더 많고 예. 자, 그런 거 보면 안쓰러워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 해묘미생 남편의 신자진생 부인이 이제 뭐 생선 장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장사는 어지간히 돼요. 잘 되는데 마누라가 막 치다거리 하고 매 고생하고 있는 거라.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돈 좀 벌었다 할 때쯤 되니까 마누라는 뭐 병이 들고 이 해묘미생 남편은 또 옆집에 또 이렇게 괜찮은 여인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갈등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안 할 수도. 그럼 그거 두 사람 사이에 안 겹치는 게 있잖아요.
안 겹치는 게 뭐가 돼요? 그렇고 제살이 되잖아요. 닭고기, 소고기. 닭고기, 소고기를 다루면은 또 두 사람이 다 어떤 장성 그룹이나 그 천살 그룹을 피하잖아요.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야채 식당 그 무슨 채식은 그것도 해묘미라고 보면 됩니다. 해묘미. 예, 예. 예, 해묘미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목의 어떤 운동성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식물의 가공, 채소의 가공 이런 걸로 보는 거니까 그 해묘미를 다루는 것 무리로 보면 되죠. 그러면 장사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어디요? 고기로 바꾼다면 따고 저렇게 하면 돼요. 괜찮습니다. 예, 예,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보통 이제 반한살 그룹은 장사가 바로 팍팍 되는 게 아니고 천천히 기반을 다지는 이런 속성이 제일 많죠. 예. 그래도 뭐냐면은 그런 걸 오랫동안 다루어서 무탈하고 재정적인 기반을 제일 원만하게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예. 자, 38. 자, 왕자 희설에 대하여. 사주 명조에 토설 영정하며 대발한다 한다. 추편 357이면 저는 그 문을 작게 써 수운을 와서야 크게 쓴다. 그 문을 작게 쓴다는 건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쭉 읽어봅시다. 왕자를 조절하는 인자가 갑이나 유가 있는데 그 문에 갑이 절퇴지에 들어가니 가을에는 왕자를 조절하는 인자 하나를 잘 쓰고 하나는 잘 못 쓰니 좋고 나쁨이 교차하기 때문에 작게 쓴다는 겁니까? 아니면 식신원국의 식신만 드러나고 재성이 숨어 있으니 그 문에 기술 생산이면 잘 되는데 여러 가지 외적인 요소에서 재성 개수가 병사지에 들어가니 재물을 쪼개지는 일이 생겨 돈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수론의 진을 충항하여 개수를 쓸 수 있으니 이때부터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가 신을 격각하고 유의 장생하여 세력인 화극금의 요소로 적게 써먹는 뜻입니까? 글쎄 이게 대략 뭐 기준점을 잘 잡고 계시기는 같은 한데 상대적으로 이제 금운하고 수의 비교해서 이제 이걸 뭐냐면 병약법에 의해서 본다면 우리 고전식 해석이긴 하지만 병약용신 있잖아요, 그죠? 병약용신을 쓴다면 이 경우에는 병이 일종의 화가 먼저 이제 되는 것이므로 그건 거병, 그러니까 병을 제거하는 인자로서 수가 좀 더 잘 쓰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병약론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좀 더 쉽게 이런 논리의 해석이 쉽게 될 것 같다 하는 거죠. 물론 금운은 작은 것을 이루게 해주는 속성으로서 작용을 하는데 결국은 금수가 결국은 무리지어서 음의 기운을 보완성을 주는 건데 보완성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금운 가지고는. 그래서 뭐 여기 있는 내용으로도 그렇게 이해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무리는 없는데 수운에 대비하여 그 금운이 작게 쓰인다. 기운의 소통 또는 병의 제거 이런 측면에서 제한적이다. 상대적으로 금과 수의 운을 비교했을 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2. 위 명조에서 온 편인은 무기 사용해서 편인을 지불하기도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주 명조의 왕자를 격으로 삼고 무기를 삼다. 위의 명조에서는 유는 왕자이설하고 오가 세력의 왕자로 삼는데 무기일주는 가상강격에 해당할 때 인성이 강하더라도 12운성으로 비급 또한 강해지기 때문에 화인성이 강한 걸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가 금을 극한다. 극하지만 장생해주는 역할도 하니 처음에 힘들어서 유를 괴롭게 잘 못 쓰거나 결국 나중에 쓰게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야, 이 논리를 이분도 뭐 엄청나게 머리를 막 그죠? 많이 써서 지금 논리적인 접근을 해보고 계시는 거네요. 편인을 무기로 쓴다. 그죠? 편인은 뭐
무기로 쓴다라고 하는 게 이제 희귀론적인 어떤 논리를 너무 이렇게 강조하지 않으면 이 편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기술이라든지 전문성을 가지는 그런 인자로서 충분히 그 직업적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왕자는 이제 희귀론이 이게 자꾸 끼어들어서 그렇긴 한데, 저 편인을 쓴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런 거죠. 돌산에서 돌을 깎아 판다. 훨씬 수월잖아요. 그 다음에 뭐, 우물에서 물을 판다. 훨씬 수월잖아요. 근데 그걸 희귀론을 넣어가지고 자꾸 해석하는 습관이 생기면, 이제 그게, 이거는 귀신 아닌가. 이런 식의 어떤 해석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편인이 왕하고 관성이 무력해서 일반적인 어떤 조직 사회 중심으로 오래 번영하기는 어렵다. 편인을 활용하는 분야 중에서 직업적인 성공이 기본적으로 가능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어떤 재물에 관한 유익한 흐름이 오느냐, 운이 오느냐 이런 걸 따져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그 대체로 그 오행론적으로 뭘 이렇게 많이 구조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해석을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오행 논리가 이렇게 조금 장황해진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금을 나중에 쓰긴 쓰죠. 뒷날에는 이제 유금을 돕는 운을 만나면 유금의 기운도 팔자에 있는 것은 하나의 도구나 수단으로서 활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런 경우에 두 가지를 이제 같이 그 해석을 붙일 수도 있겠죠. 이게 편인이라는 것이 어떤 기본적으로 이제 가공이나 기술적인 요소 이런 걸로 본다면 그게 무엇과 관련해서 식품 또는 금속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유가 뭐냐면은 소재가 될 수도 있고 또 오행론적인 측면에서 우리 해석을 붙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남자들은 하여튼 이렇게 부가가치가 좀 높은 기술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많이 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추나추동 명조한 바법제 신유무술 경시신사인데 신중의 임수가 왕자 희설 요소가 되어 수운에 대발하는데 반론에서 사실상 어떤 운이 오더라도 임수를 써먹을 수 있고 써먹기만 하면 경제적인 번영 인자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바로 위의 명조는 직업운 44쪽에 나와 있다. 이 명조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왕자 희설하는 운에 식상이 지장간에 숨어 있으나 절대로 수하이를 많이 두거나 직접적으로 참여 제조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OEM이나 지분을 차지하는 형식으로 해줘. 다. 이건 운에 관한 부분인데 그리고 이게 왕자 희설이 아닌데 그죠? 을목이 물론 이제 묘에 연과 시 예록을 세움으로써 신왕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계절적으로 뭐냐면은 술이나 술월의 어떤 기본 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구 왕자라 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자, 하여튼 어쨌든 강약론에서 보면은 왕자에 속하기는 한다 보면 되고, 자, 추나초동 하편 312쪽에 나온 명조는 지장간에 있지만 굉장히 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맞습니까? 큰 것이기에 조건부로 제한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럼 직업은 44쪽의 명조도 목이 세력이 있고 미중의 정화가 여기 들어와서 튼튼하게 작용하라 생각합니다만 술의 인자로 해서 을이 입고하고 화가 입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312쪽에 나온 명조도 반론에 의해서 지장간에 있지만 굉장히 크더라도 투출되어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제한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책에서는 해외 또는 진수 환경의 제조 생산을 한다고 나온다. 밑에 있네. 그렇죠. 이 경우에는 이제 그 금이 뭐냐면은 금이 5개나 있잖아요.
오행적으로 신유의 무술 신사에 그래서 이제 수의 어떤 바탕이 될 수 있는 금이 수의 음막격인 금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투출이 없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크게 썼다가 또 뭐냐면은 그 조건이 없어지면 또 크게 줄어들어 버리는 그런 어떤 작용이 당연히 투출인자에 의해서 그 여부가 발생한다 보면 되고 밑에도 사실은 투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작게 하는 게 좋다 뜻인데 지금 질문의 축이 그럼 질문 3의 주 질문이 뭐 같아 얘? 지장간에 있지만 굉장히 큰 것이기에 조건부로 제한부로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있다는 것입니까? 묻는 게 없다는 것입니까? 굉장히 큰 것이기에 이게 왜기에 그죠? 어떤 금이 많은 걸 굉장히 크다라고 이분은 표현을 한 것 같네.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로 제한적으로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투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경우에는 그 오행적으로는 금의 작용이 크지만 수의 투출이 없다는 그것이 질문이 되는데 그 다음 또 질문이 또 몇 개가 있다 그죠? 44쪽의 명조도 수루인자로 인해서 을에 있고 하고 화가 있고 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결국 내용이 같은 그죠? 이게 질문의 구조를 분석하기가 좀 난해하네요 보니까. 예. 그래서 둘 다 뭐냐면은 드러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외부적인 운의 변화나 조건에 의해서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데 다 그렇게 설명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임수는 뭐 자체가 뭡니까 그 경신일의 임수는 장생지에 앉아 있죠, 그죠? 그래서 오행적인 세력이 강한 그런 어떤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에서 오면 크게 써먹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분 지장간 아예 없으면 오늘 오면 어떻게 땡길 수가 있습니까? 그건 빌려 쓰는 거죠. 어떻게 빌려 쓴다는 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임대를 해서 쓴다든지 계약에 의해 쓴다든지 그 다음에 뭐 자기가 뭐냐면 뭘 만들어서 납품을 해달라 그런 어떤 그 운이 왔을 때 자기 자체로 만들 수 있는 에너지나 패턴이 없으면 OEM 주는 거죠. OEM. 그러니까 그걸 달라는 곳에다가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붙여서 납품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쓰는 거죠. 내 물건을 못 팔고 남의 물건을 팔 수 있는. 그게 아니고 이게 봐보세요. 이거 무슨 또 갑자기 또 이 산업 구조로 가는데 자 우리가 대기업 있잖아요. 대기업이 있으면은 대기업 밑에 우리가 등록업체들 있잖아요. 등록업체에서 1차적으로 대기업과 다이렉트 된 경우에 보통 이제 1차 밴드라고 안 합니까? 그죠? 그럼 요 밑에는 또 새끼 밴드들이 있겠죠. 이건 2차 밴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되는데 자, 나한테 이런 권리가 왔다. 이렇게 1차 밴드를 내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왔는데 나한테는 뭐가 없다. 팔자의 제조라고 하는 인자가 약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죠? 하청업체가
그렇지. 만들어 와서 내가 내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브랜드만 내게 나가는 거죠. 또 실제 대기업도 뭐냐면 자기 브랜드를 쓰지만 자기들이 다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브랜드를 그냥 사실은 파는 게 주위죠. 이런 밴드 업체들로부터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대기업 이름을 붙여와라 하면 붙여가고 필요 없다 하면 내 이름 붙이는 거고. 요건 뭐냐면 이제 결국은 내가 OEM을 주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가짜 제조업이죠. 가짜 제조업. 그런데도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가짜 제조업이. 그래서 뭐 보면 실제로 보면 이런 1차 중에도 그러니까 뭐 페이퍼 같은 게 많거든요. 그냥 그 종이로 그냥 만든 법인을 만들어 놓고 물건은 저기서 다 만들고. 그럼 여기 이제 또 멀티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요 업체는 여기도 엮고 여기도 엮는 거예요. 요건 다 다른 업체처럼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 세 군데 다 이어주는 거라. 또 그런 어떤 성격의 그 제조업도 있거든요. 제가 제조업을 이렇게 뭐 산업적 제조는 안 하니까 근데 요런 구조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누구 이름을 붙이느냐. 근데 제일 복장 편한 거는 이런 거예요. 여기 있는 게 딱 페이퍼로 하나 만들어 놓고 옛날에 그런 거 많았었거든요. 건설업체가 이게 무슨 공공건설 이래가지고 공공건설 뭐 국가 프로젝트 이런 걸 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1조 공사다. 그럼 이걸 자기들이 직접 직원들 가지고 했겠습니까? 밑에 그 밴드 업체 주잖아요. 또 이 밴드 중에 또 하나 진짜 오리지널 진성 밴드가 있고 이게 이제 가라 밴드가 있거든요. 가라 밴드. 이 가라 밴드는 뭘 위한 거냐면 자 여기서도 또 뭐냐 밑에 어차피 이놈들이 꽉 있으니까 건설하는 사람들이 야 너 얼마 줄 테니까 자, 내가 100억 배당됐는데 자 너가 86억 받고 해 말어. 화해해줘 당연히요. 그러면 여기는 가만히 앉아서 14억이 남잖아요. 그럼 차 떼고 포 떼고 여기에 또 뭐냐면 한 7, 8억을 얹어주는 거예요. B로. 비자금 있잖아요. 비자금. 예. 그렇게 했다니까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게 이제 종이만 있는 회사 컴퍼니인 거죠. 페이퍼 컴퍼니. 아무것도 없어요. 사무실에 가보면 딱 그 전화 받는 사람 한 사람, 그 다음 사장 하나 딱 앉아있다니까요. 근데 매출은 막 100억, 1000억 이렇다 했거든요. 1000억.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이 가라 밴드죠. 가짜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럼 이 돈은 어디로 가느냐? 자기가 다 닦아 쓰느냐? 그게 아니고 또 올라가잖아요. 최 여사한테. 알죠? 지금 고생하고 있는. 그러니까. 최 여사 알죠? 그분도 그냥 박모 대통령이 고생을 엄청 하고 있잖아요. 다 이런 구조화가 있은 거죠. 근데 그것도 자기가 이런 운이 와 있으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여튼 팔자에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은 제한적이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장생지의 안정가하고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와 있는 거하고는 그 힘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팔자는 또 사연이 있는 뭐 내용이 뭐 앞부분만 봐도 그죠? 39번 계사 근신 기운. 자, 한번 읽어봅시다.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 이 가정을 벗어나고픈 생각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일찍이 을사생 남편을 만나 살다가 그 다음에 40대 중반에 유띠 여자랑 바람이 나서 가버리고 유가 그죠? 본인한테는 6회살이잖아요. 그죠? 저승사자. 자식은 경호생 딸과 병자생 아들이 있습니다. 자, 남편한테 의지하고 살다가 남편이 가버리고 먹고 살아야 됐는데 캐셔로 살아온 게 전부니 배운 게 도둑질하고 지금도 캐셔로 일을 하지만 이마저도 나이가 드니 자리에 여러 가지 압박이 있다.
자식들도 그닥 형편을 도움 주지 못한다. 최소한 먹고 살게 해줘야 될 텐데 어떤 방향의 직업이 좋겠느냐. 앞으로 노후 대책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며 자식하고의 관계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냐. 그러니까 식상이 투출되지 못했죠, 그죠? 식상의 불투라고 하는 게 이제 이 팔자에서는 상당히 이제 뭐 물론 뭐 당연히 뭐 비겁의 중중, 그죠? 비겁의 중중. 이제 이 팔자의 이제 제일 약점이 식상의 불투라고 보는 거죠. 식상이 투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정날로 시집을 가서 자식을 못 두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관성을 붙들음에 둘 수 있는 그 중요한 어떤 그 틀이라든지 수단 이런 게 약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 심하게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식상이 없는 사람도 과부다 이렇게 보거든요. 관성이 없는 사람만 과부가 아니고 식상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과부. 그냥 그건 뭐 그냥 과부가 아니고 무조건 과부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디 춘하추동편에 보면 관은 식상이 있어야 되고 재는 무엇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이야기 기억나시죠? 관은 식신이 있어야 식상이 있어야 떠나지 않고 재는 뭐냐면 인성이 있어야 떠나지 않는다. 그것은 서로 짝이 되어 균형을 이루는 자가 되니 재를 볼 때는 반드시 인성을 보고 그 다음에 관을 볼 때는 반드시 식상을 보라.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해서 어쨌든 뭐 운의 흐름에서 이제 자식 인연이 왔는데 자식하고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동거 기운이 오래 지속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답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먹고 사는 문제는 뭐냐면 어차피 관성이 무세, 세력이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인성이 있다 해도 이렇게 관인의 소통이 매끄럽지 못하고 주로 사용하는 자가 뭐예요? 편제잖아요. 그 편제는 결국은 뭐냐면 재화의 유통, 재화의 유통에 관련된 분야로서 자기 직업을 삼는다는데 주로 제일 많은 게 유통업이에요. 일반적으로 유통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운의 건습에서 보면 해자축으로 들어가죠, 그죠? 자, 해자축이라고 하는 것이 저 수의 작용이 뭐냐면 관직이나 직장운을 좋게 해주는 어떤 작용보다는 저런 모양일 때는 주로 사람을 많이 접하는 접객성 요소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접객성 요소와 편재 요소를 어우러지게 본다면, 편재 요소 어우러지게 본다면 이 경우에 기호식품 유통 이런 것도 괜찮죠. 커피, 술, 아이스크림, 빵 이런 것들에 관한 유통업이나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재화의 유통인 중심으로 물론 저게 이제 인신상충이나 인사희행이 있으면 뭐 어떤 기능성을 가진 거, 의료 속성을 가진 거,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건강식품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그런 뭐 형의 간섭은 어느 정도 있는 걸로 보고, 있는 걸로 보고 유통업을 하는 것이 좋다 뜻이고. 그 다음에 남자덕을 뭐 어떻게라도 해자축 운에 남자덕을 어떻게든 좀 보고 싶다면 이런 경우에도 뭐냐면은 여러 남자를 자꾸 만나서 관계성을 가져보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그 중에 어떤 오빠야가 내를 좋다 할 줄 모르주거든요. 그래서 뭐 나이는 부담스러운 나이지만 그래도 뭐냐면 승부는 여자는 승부수가 남자예요. 예? 관계의 깊이가 얼마만큼 필요할까요? 일단 뭐 드림이를 가지고 오빠 느낌 어때?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 진실의 정도가 있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관계성이라는 게 거의 뭐 애인 관계까지 발전해서 가는 게 그게 되는 거니까 거기에서 일단 뭐냐면 우리 관이 약하면요 막 관하고의 막 그 매칭을 막 만드는 그 과정에서 관성을 채우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관기를 취하는 일종의 그것도 개운법은 개운법이죠. 예, 관이 약하면 포기하고 사느냐. 예, 이제 그게 이제 좀 이렇게 소모적인 걸 좀 줄이는 방법은 되지만 기회를 얻는 데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예, 기회를 얻는 데는 오히려 막 자꾸 만나버려야 그 중에서 매칭이 되는 사람과 인연이 메이크업이 되는 거니까요. 또 이때는 잘 만나지지. 그렇죠. 해자 축에는 하여튼 뭐 징그러운 남자들은 많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징그러운 남자 중에 한둘이는 매치가 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과 어떤 관계성을 유지하면서 장사나 사업을 해나가는 게 이분이 오히려 이제 그게 이제 결국 뭐냐면 그때 이게 왜 되느냐면 그 남편은 왜 잘 안 되느냐면 아까 식상의 조화가 없다 했잖아요. 이 식신이 관성을 갖다 제어하고 붙들어매는 작용하는데 그 붙들어매고 제어하는 힘이 없어서 남편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는 어렵지만 남자를 오랫동안 그러니까 남편하고 남자하고 다르다는 거죠. 남편하고 남자하고 그래서 이제 남자가 남편은 뭐냐면 일동거 그 다음에 이 잔치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과 짝이라는 걸 다 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고 법적으로 신고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한 개만 없어도 중1이 한 개만 없다. 그러면 남자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도 했고 혼인신고도 했는데 떨어져 산다. 그거는 뭐냐면 남편 덕에서 무슨 덕으로? 남자 덕으로 내려온 거다. 그 다음에 동거도 했고 혼인신고도 했지만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 그것도 뭐냐면 남편 덕을 아니라 남자 덕을 보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래에는 보니까 뭐 어쨌든 뭐 돈 잘 갖다 주고 한 집에 안 살면 훨씬 좋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래서 금전, 애정 어느 한쪽으로 보통 금전 또 이제 남편 덕을 잇는다는 것은 금전, 애정, 동거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 수준의 어떤 경제적인 역할, 그 다음에 두 사람의 관계성이 애정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한 집에 사는 건데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뭐냐면은 이건 남편 덕이 아니라 남자 덕 수준에 머무른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애정적인 덕을 보지 않고 그 사람하고 잘 지내는 어떤 뭐 이렇게 장사판 있잖아요. 나한테 재물을 자꾸 가져다 주는데 애정적인 관계성은 없다. 그 남자 덕을 보는 거라는 거죠. 지금 운에서 올 때 정관대원하고 빈관대원하고 똑같이 그냥 남자라고. 그렇죠. 그러면 그 남자를 일단 보면 됩니다. 묶어서. 그 남자 중에 남편 역할에 그 근사한 가까운 그런 사람이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보통 10년이면은 그 남편으로서도 역할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정관이 이렇게. 글쎄, 그게 이제 명조마다 다르니까요. 명조마다. 명조마다 그게 이제 차용이라고 봤을 때 운에서 보면은 차용이니까 차용을 벗으라도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남편으로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게 명조마다 그게 좀 다릅니다. 명조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식상의 중요함을 계속 뭐냐면 놓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관성이 왔을 때 식상이 자체가 노출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직장으로서만 좋은 직장으로서만 정관을 많이 쓴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선생님 이게 해자 측이 아무리 관대운이어도 자축 때문에 그 여자가 남자 덕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제도로 남편 덕은 아니고 남자 덕 정도로서 입을 수 있다는 거죠. 남자 덕
그러니까 돈만 주는 남자. 그게 뭐냐면 손님이잖아요, 손님. 그런 거. 그러니까 사람까지 줄 필요가 없다니까. 청간 식사 공간은 제끼고요. 어디에? 예. 그 천간의 식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자기가 남에게 뭐냐면 이렇게 뭐 가르치는 행위라든지 먹는 걸 다루든지 이런 것에 간섭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선생님 여자가 여기에 인대훈 임일간이라면 예. 이 지금 이거는 병일간에서 자축으로 가니까는 여자가 음대원으로 가니까는 그좀 기복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기복이 너무 고생을 하는 거지. 고생을 한다고 본다면 예. 여자가 그러면 만약 임일간이면은 예. 그 운에서 만약 오미로 가면은 예. 그럼 고생을 덜하는 쪽으로 가는 걸로 보면 됩니다. 양대원이. 그건 양대원 음대원 이야기니까. 예. 여자는 그러니까 이밀간이든 뭐든 오미대운에 남자 덕을 볼 일이 많다. 거기에 이제 그 임일간이니까. 임이든 개든 갑이든 을이든 병이든 정이든. 아니면 이제 임일간일 경우에는 미대원 되면은 예. 정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육친에 자꾸 논리를 갖다가 자꾸 강조를 하니까 그렇죠. 예. 그냥 오미대운은 가불병정 무기경신인 게 어떤 일주든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그 앞부분에 그 표를 만들어가 제가 거듭 기억 안 나십니까? 예? 이건 남자이기 때문에 걸리는 거, 여자이기 때문에 걸리는 거, 인간이기 때문에 걸리는 거. 이 논리를 자꾸 이로 끌고 와가지고 억지로 막 그렇게 막 믹스를 하려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꾸 육친이 여기까지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친이. 이해됩니까? 예. 그러니까 그 작용의 범주 이것을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뭐냐면은 오늘도 역학 공부 좀 하는 사람 요새 역학 공부하는 분들 왜 이리 많이 와요? 한 두 분 찾아오셔가지고 이래가 뭐 선생님 이러면서 스스로 진지한 질문을 하는데 그게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하기 복잡하다. 설명을 하니까 그분 봤죠, 명조가. 하여튼 그래서 육친상으로 편제하고 상관이 있는데 이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그게 아니고 오행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육친으로 해석하지 말고 자 이게 토끼묘자가 있지 않냐. 그럼 이 토끼묘자의 작용을 그대로 연결해 봐라. 그러니까 그렇게 안 배웠는데 얘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미 뭐냐면 십간이라는 것 자체가 십행을 했나요? 십행. 그 다음에 십이지라는 게 뭐 12행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조합해서 60행을 만들어놨죠. 60행을. 60행으로 그렇게 아주 클래스파이를 해가지고 쭉 나누는 거를 다시 왜 뭉뚱거리냐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이 아예 앞부분에 제가 이걸 넘나들면서 적용하는 어떤 범주, 기준 이걸 갖다 여기에 좀 제발 좀 요건 정도는 우리가 전제를 하고 이 글을 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준하추동 앞부분에 그게 머리말만 48페이지예요. 그게 실제로는 머리말이 몇 페이지였는데 500페이지였어요. 머리말만 500페이지를 적고 나니까 더 이렇게 책을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추리고 빼가지고 일러두기 형식으로 해서 제일 간단하게 이거는 전제하고 가야 될 것들 이렇게 표현을 그때 앞부분에 정리해 놓은 거죠. 자, 예.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이 예. 70%까지는 맞는데 이 30%의 나죠 그걸 풀지를 못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 30%를 어쨌든 보면 우리가 네. 패널리도 땡겨오고 그렇죠. 막 이렇게 대입을 막 해보는데 예. 선생님은 이 30%를 어디서 잡아내십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전에 그거 했잖아요. 1인 1과 기억납니까? 네. 그러면 뭐예요? 다인 1과 그 다음에 뭐예요? 1인 다과
다인다가 그 다음에 상관관계.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 주로 인과성으로 찾는 것이고 그죠? 예, 인과. 이 자연 법칙에는 어차피 인과가 있는 거니까 인과성을 찾는 건데 결국은 상관관계하고는 또 어떻게 다르냐? 상관관계, 상관성. 그러니까 인과성하고 상관성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인과성은 실타래가 아무리 뒤쪽에 있어도 요 하나의 딱 출발점이 요 끝점하고 원인 결과로 프로세스가 이어져 있는 경우에 인과성이고, 그 다음에 상관관계는 뭐예요? 이놈이 여기에 영향을 줘서 여기에서 반응을 해서 이렇게 나왔다. 그죠? 요거는 뭐냐면 인과성은 요 둘끼리 인과성이고 요 둘끼리 또 인과성이지만 멀티의 프로세스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요건 상관관계잖아요. 그래서 대초로 요런 삼각형이 자꾸 튀어나오고 동그라미를 던지니까 삼각형이 튀어나오는 요런 거는 상관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팔자를 바라볼 때도 이 사람이 몇 년도에 이혼을 해서 헤어졌다. 이거는 뭐예요? 1인 1과예요. 그때 보니까 뭐 일지를 충하고 있네. 뭐 상관이 왔네. 그런 식으로 해석하려는 게 뭐예요? 1인 1과식 해석이잖아요. 그 해에 와 있는 그 육친, 신살, 여러 가지 작용만 가지고 이혼을 설명하려 한단 말이에요. 설명은 되죠. 그 설명을 하지 말고 설명과 이해는 다르다는 거예요. 설명과 이해. 설명과 이해. 영어로 할까요? explanation, understanding, 그죠? 이거 참, 이게 영어 안 쓰는데, 영어 도사들이 하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 설명과 이해는 다르다. 그래서 자꾸 뭐냐면 설명하는 식의 어떤 논리로서 그걸 갈무리 해버리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1인 1과 식의 해석을 자꾸 붙여서 답을 자꾸 구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혼은 뭐예요? 다인 일과라는 거예요. 다인 일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미 그 전부터 어떤 누적된 수많은 원인.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직장을 잘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우고 나오고 사업을 해가지고 내 지갑을 거덜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원인. 그 다음에 내만 헤어지게 돼 있어요. 상대방도 헤어지게 돼 있어요. 상대방도 헤어지게 된 수많은 원인들이 누적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의 결과로서 이혼이 일어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인으로서 일어난 일과를 갖다가 자꾸 1인으로 몰고 나가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운명학적인 우리가 통계 요소가 됐든 또는 이론의 정리 요소가 됐든 그런 걸 할 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걸려드는 오류라는 거죠. 그래서 1인 1과식으로 계속 통계를 내보는 거라 뭐 이때도 상관 지나갔고 이때도 상관 지나갔고 이때도 상관 지났는데 안 헤어졌는데 그럼 상관이 헤어지는 건가 안 헤어지는 건가? 그 통계적으로 처리했을 때 그죠? 모르겠다 그죠? 그런데 이런 다인 일과 대운이 예를 들어서 양대운 음대운으로 편중성이 서로 생겨 있고 그 다음에 상대의 운의 계절의 흐름에서 이런 것이 어떤 처궁이 안정되지 못한 흐름 속에 있을 때 이게 상호 관계성이잖아요. 그죠? 그게 다인이라는 거예요. 다인. 그래서 다인을 통해서 나오는 일과하고 그 성격을 그 사안 따라 전부 구별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원인이지만 여러 개의 결과가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죠? 불은 건 태풍인데 어떤 놈은 간판이 떨어지고 어떤 놈은 창문이 떨어지고 그죠? 다르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은 깃발이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과일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공망을 그거를 한다면 이 공망이란 글자 하나에서 꼭 한 가지 결과를 자꾸 유추해 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바람이 왔다. 그래서 불측,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재난이 이룰 수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뭐냐면 그 공망도 뭐냐면 그 안에 육친의 작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술이 와서 올해 술년이 와서 진을 충했으니 진의 변화성이 많이 조장되는 공망살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다. 그거는 뭐냐면 1인 다과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인다과는 상관관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실타리가 이렇게 2중, 3중이라는 것인데 사실은 실마리가 있다 없다. 실마리 이게 섞여 있지만 요 놈은 요 놈하고 그죠? 또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막 섞여 있지만 요 놈은 요 놈하고 또 맞게 돼 있잖아요. 그죠? 복잡할지라도 1인 1과가 서로 헝클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에 요 경우에는 요 놈을 빼내면 요 두 개가 남는다. 이런 식의 어떤 해석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오늘 상관에 딱, 니 혼자 대자 귀신처럼 맞던데 그 다음날은 안 맞더라. 이게 뭐냐면, 이 오류예요, 이게. 사고 체계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수많은 그 원인적인 요소가 계속 간섭하고, 결과도 여러 개고 나타나고. 그래서 뭐냐면은 항상 다인. 그러니까 여러 개의 원인이 중복될 때에 이 일과는 이렇게 피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걸 강약 차이를 주고 사실을 해석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는 뭐냐면 신살의 간섭이냐, 이게 육친의 간섭이냐, 아니면 종합이냐, 아니면 하나의 원인이 여러 개의 현상을 만들었느냐, 이런 걸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요소들을 여러 개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원리가 그 공학에는 나오잖아요. 공학에서 뭐 공대 전공의 분들은 다 아시는 거지만 유한 요소 해석법이라 그래요. 맞습니까? 이 공학 관련된 전공하신 분 계시죠? 제일 너무 기초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유한 요소 해석법. 이렇게 여러 개의 원인은 여러 개인데 이게 개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므로 유한 요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명조를 한번 봅시다. 제조업을 해서 홈쇼핑과 함께 손을 잡고 일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돈이 없는데 맨날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서, 공장을 임대해서 직원을 쓰고 제조해서 홈쇼핑을 늘 돈에 허덕인다. 현재 제조업을 하는 것이 맞는지, 돈을 버시는지, 또한 다른 방향으로 더 효율적으로 하시는지, 궁금하다. 같은 이라면 정류생 천을 기니다. 그죠? 자, 요 경우에 팔자에는 뭐냐면 식신이 오행적인 대세가 강하죠. 그죠? 식신이나 상관이. 기토가 오의 록을 월지와 시지에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일지진이 오와 오에 의해서 오행적으로 토로서의 작용을 강하게 하므로 식상이 잘 펼쳐져 있는 모양이 되죠. 자꾸 더 덥노. 에어컨 돌아가요? 오늘 날씨가 습해서 이랬네. 예,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식상이 팔자 내에서 그 대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 생산도 팔자에 맞고, 그 다음에 경이 유를 보고 있으니까 유통업도 팔자에 맞는데, 대운에서 어떻습니까? 대운의 속성이. 그 식상을 그 대세적으로 쓰기 어려운 갑술, 을의 병자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런 경우에는 토의 어떤 대세가 오행적으로 강할 수 없다. 강할 수 없다 뜻이기 때문에 남의 걸 빌려 쓰는 게 맞다 뜻이고, 그 다음에 유통도 팔자에는 충분히 맞는 분야고, 단지 이분은 이제 좀 운이 좀 아직 오지 않았다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입춘 기준으로 끊으면 어디에 걸려요? 병자 병호에 걸리죠. 그죠? 병호가 입추라고 보면 되겠죠. 병호가 입추. 그래서 돈을 빌리러 다니고 있는 게 보통 주로 입하 구간이에요. 입하 구간. 입하.
입하에서 입추까지. 물론 입추 조금 넘어서도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지만 입하에서 입추 또 입추 조금 넘어까지 이제 볼륨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 금융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이 뭐 된다는 개념도 되고 일을 한다 개념도 되고 일이 된다 또는 일이 빌려진다 이런 것들도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이제 병호 입추를 향해서 서서히 나아가고 있는 모양이죠, 그죠? 나아가고 있는 모양이고 병호 입추를 기점으로 경제적인 번영이나 발전을 상당 세월 이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요 경우에 뭐 신왕제왕 정도까지로 완전히 몰아가기는 그렇지만 신왕제왕의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이 올 때 크게 한번 또 이렇게 경제적인 장악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팔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옆에 다음 페이지 신사정류 임수신축. 책장사만 30년 넘게 하시고 건물도 있으시고 임대를 받으시면 청약금 사는데 이분의 가장 큰 걱정은 아들입니다. 그죠? 자, 뭐 책장사라고 하는 인자 요소는 아시겠죠, 그죠? 편재와 무리지어 있으면 사편재와 무리지어 있는데 인성이 뭐예요? 격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주로 선비사업인데 선비사업이 뭐예요? 선비사업, 부동산, 교육, 임대, 문필, 골동품. 그래서 주로 선비사업에서 성공을 이룬다. 자, 근데 을묘생이 근데 이제 연월을 충하는 인자가 있는 사람은요. 그 아버지를 기준으로 하면은 을묘생이 묘가 묘유상충을 일으키죠, 그죠? 이게 또는 뭐 예를 들어 아버지가 유생이다. 그렇게 해도 아버지하고 충에 들어가겠죠, 그죠? 이런 모양일 때 보통 기르기 어렵다. 키울 때 힘들다. 그러나 키워놓기만 하면 대발한다. 크게 발달한다. 생각 밖의 성공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보통 동거 번영의 예는 드물다. 동거 번영의 예는 드물고 주로 객지로 나가서 번영한다는 뜻인데 이제 연에 붙어 있는 상관 이게 뭐냐면은 그 을묘할 때 을이 아버지 기준으로 하면 상관이 되잖아요, 그죠? 이 상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자식의 어떤 그 역할, 기능 이런 것들이 특히 아들로서죠. 상관이 딸일 경우에는 뭐 아무 이상 없습니다만 아들의 경우에 여러 가지 굴곡진 어떤 삶을 갖다 감당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아들 명쪽으로 내려가 봅시다. 을묘, 기묘, 무진, 기미. 제일 부모 속을 안타깝게 하는 아들인데 서점한다고 부모한테서 돈 좀 해달라 해서 1년 만에 1억 까먹고 고시원한다고 까먹고 당구장한다고 까먹고 뭐 각종 걸 하고 그렇다고 아들이 노력을 안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차 사고 어릴 때 차도 아닌데 차가 발등을 찍고 나서 오래 서 있는 일을 못 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게 뭐냐면은 묘유상충의 작용을 보면 됩니다. 아버지하고 원래 기르기 어렵다. 기르기 어렵다는 것 속에는 그 신체상 원래 이렇게 좀 위기스러운 어떤 그 과정이 잘 생기는 것도 기르기 어렵다는 것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아드님이 이번에는 운수 화물을 한다고 5천만 원 빌렸는데 점점점 그 결과는 점점점이다, 그죠? 그래서 어떤 직업 방향으로 나가야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뭐 천은 임술생, 임술생은 뭡니까? 일지의 재고를 충하는 그 인자로 작용하는 것이고 이자 합연도 들어가고 그렇죠. 그건 충분히 그렇게 이어진다고 보면 되고. 자, 이렇게 관성이 득세하여 있는데 인성의 소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직 생활에 임하더라도 안정적인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관성을 전부 다 뭘로 되돌린다? 되돌린다. 이게 손님으로 되돌린다는 거죠. 사람을 상대하는 접객성 사업. 자, 그 중에서 내가 만드는 제조 생산 인자도 없고, 그 다음에 재성에 의한 유통 인자도 없으니, 뭐냐, 업종은 맞거든요. 당구장.
근데 당구장을 한다고 해서 늘 돈을 잘 버느냐, 팔자에 맞는 걸 한다고 돈을 잘 버느냐, 그게 아니죠.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 매일 떼돈을 버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운이 없을 때에는 노래 벌 무대가 별로 없고, 운이 약할 때에는 밤무대를 뛰고, 운이 좋을 때는 전국 무대를 나가고 하는 이런 순서를 밟아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운이 언제 들어오겠습니까? 대체로 술대운 중반부 넘어가면서, 그죠? 계유 임신에 끊기니까, 계유 임신에 끊기니까 보통 50 한 초반 정도 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그 번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때 또 그게 끊기네 보니까 무신년에 끊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예.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의 길이 어려운 게 월지충을 어디 충을 봐요? 월충하죠. 연월을 충하는 자. 연이나 월을 충하는 띠는 키우기 어렵다. 예. 그런데 키워놓기만 하면 크게 발달한다. 그리고 동거 번영보다 객지 번영이 훨씬 많다. 그럼 동거를 끝까지 해가지고 번영하는 경우에 아버지가 엎어라지면 된다. 아버지가 엎어라지면 된다. 번영면에서는 네. 아버지가 엎어지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운이 되는데 그렇죠. 인간 관계에서는 네. 월년월 축이 그렇죠. 뭐냐면 그거는 뭐 사유축하고 네. 어차피 해묘미하고 인생관 차이가 퍽 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 수직 관계로 한쪽 사람의 부양을 받을 때에는 수직 관계일 때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기울어진 시소로 보면 되니까. 이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일방적으로 도와주잖아요. 위에서. 이때는 괜찮은데 밑에 있던 이 친구가 활동력이 좋아지면 시소가 이렇게 펼쳐져야 되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잘 나가면 내가 찌그러지고, 내가 잘 나가면 아버지가 활동력이 꺾이는 거니까. 그래서 당구장으로 한번 제2세트를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뒷날에 가서 시설 임대 중에서 이 토끼를 좀 잘 사용하는, 토끼 묘자를 잘 사용하는 인자,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되냐면, 토끼가 뛰어다니는 거니까 당구장에 당구공도 토끼로 보면 되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빠진고의 구슬도 토끼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그렇죠. 스크린 골프 그것도 되겠다, 그죠? 예. 많은 복합 놀이센터 있잖아요. 예. 농구도 하고. 그렇죠. 예. 오락실. 예. 하는 거 있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다 이 토끼 묘자. 일종의 그 장식이나 구조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움직이는 거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딱 야물게 물어놓으셨다. 자, 부부입니다. 자, 갑술생아들, 개미생아들 2명이 있고,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처가에서 돈을 빌려갔는데, 쫄딱 말아먹은 것 같습니다. 이건 내용을 이분도 잘 모르시는 것 같다, 그죠? 그 뒤로 여자분이 우울증이 온 것 같다. 여자분은 나름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부동산을 다니는데 별로 신통하지 않고 우울증만 더해져 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다. 남편은 영업 비슷한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데 집에 최소한의 생활비만 주고 밖으로 걷돈다. 남편분이 사업을 하다 망해서 어쩔 수 없이 서류상으로 이혼을 했는데 남편하고 사이가 더 안 좋아지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냐 할 지경에 왔다. 여자가 밥벌이가 된다면 하지 좋겠지만 여의치 않은 이 또 애도 있어서 쉽지가 않다. 이 부분은 앞으로 경제적 이인 부분이다, 그죠? 나를 궁금하면 어떤 식의 관계로 지내 현명하게 잘 지낼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사유축, 그죠? 사유축과 해묘미의 그룹 조성이 되어 있어서 그렇고 이 남편 팔자 자체에 제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기가 술중에 신금으로
드러나지 못한 모양이에요. 일지에 편인이 있음으로써 원래 이제 이런 남편의 명조 자체가 처궁이 안정되지 못하는 모양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부인이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직업적으로 좀 떨어져 살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땜이 되는 그런 모양인데, 이런 경우 제일 좋은 뭐 방법은 뭐 직업적으로 좀 일단 떨어져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남편의 어떤 활동 영역은 어차피 그 자격증이나 교육 관련 분야로서 부동산 관련 분야도 괜찮거든요. 시에 있는 수리 공망이잖아요, 공망. 오행적으로 토의 공망으로도 해석하고 또 식신의 공망으로도 해석하고, 식신의 공망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자체로 보유한 생산수단이 없다 내지는 약하다. 생산수단이 없다 내지는 약하다. 그러니까 차라리 어차피 토끼 묘자를 갖다가 활용하든 개술자를 활용하든 대체로 부동산이라든지 또 한시적 건축 뭐 이런 걸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서방님하고 떨어져서 각자 사실은 생활의 수단이나 방편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또 여자분 팔자에서는 그게 유가 그 재성이 공망에 있잖아요, 그죠? 공망에 있고 이 병자일주는 그걸로 정관을 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묘하게 그 식상의 조화력을 얻지 못해서 그 음양차착 들어보셨죠? 음양차착에 걸려가지고 그냥 남편이 형태는 유지해 주는데도 정신적인 갈등을 많이 겪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경우에 좀 떨어져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주말 부부식으로 하면서 각자 일을 해나가는 것이 훗날의 그 기반을 안정적으로 이루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6번. 남자가 여자랑 자면 과의에 눌린다고 한다. 5번 중에 서너 번은 같은 방에 자면 과의에 눌린다. 이게 부부인데 그렇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근데 거실에서 따로 자면 괜찮다고 합니다. 과의에 눌리는 이유와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경우는 여자의 명조 특성에서 상당히 많은 기운이 작동하고 있다 보면 되겠죠. 저게 이제 이게 을목이 여자 팔자에서 을목이 관성이잖아요, 그죠? 을축, 경진, 무자, 그다음에 임자가 되어 있나요? 예. 요 모양에서 을이 진에 오행적인 세력을 뿌리를 강하게 내리고 있지만 요 경금이 그냥 항상 뭐예요? 이렇게 그 을의 고유한 그 운동 패턴을 이렇게 붙들어 잡고 있잖아요. 예. 물론 경이 이렇게 세력이 강한 것도 아니지만 또 약한 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진이라는 자리가 뭡니까? 양금이잖아요. 양금. 예. 12운성상으로 우리가 양의 자리에 이르기 때문에 저 을목이 제대로 자기 기상을 펼치기 어려운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 그럼 저 거실에 있으면 괜찮으면 그냥 그대로 괜찮을 것 같은데. 거실에 자면 뭐 꼭 서로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고, 또 남자 팔자도 한번 봐보세요. 남자 팔자에 신유일주에 또 시가 병유가 있고 그죠? 정유인데 그죠? 그건 미스프린트고.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 재근이 매우 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마누라를 안정적으로 곁에 두는 힘이 떨어져 있는 모양이니까, 그래서 이제 팔자의 어떤 특성상 좀 이런 경우에는 뭐 침대라도 따로 쓰든지 아니면 각방이라도 쓰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해결책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각방 정도 쓰는 정도는요, 여러분이 언제든지 기준으로 제시해 줘야 돼요. 원래 뭐냐면 인간은 이렇게 지 것으로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니까. 내가 누구의 것이 될 수 없고 누가 또 내를 가질 수도 없는 건데, 부부가 되면 서로 뭐냐면 우리가 소유하려는 데서 그 갈등과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절대로 live my life
아, 참네. with him. 자, 이게 뭡니까? 이 부사구는 생략해도 문장의 성립에 방해를 주지 않는다. 아시죠? 갑자기 영문법 시간이 돼버렸는데, live my life를, live my life. 내 인생은 내가 인생을 사는 게 그게 팔자론이라는 게 팔자론. 그런데 with 힘이니까 이 with가, 그죠? 어떤 때는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결국, 저걸 부사구라 하죠, 부사구. 그죠? 그 다음에 그 품사를 붙여서 전치사구, 그죠? 그거는 빼도 된다. 그래서 떨어져 사는 거는 떨어져, 완전히 이렇게 주말부부식으로 사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그 존재하는 양식이기 때문에, 조화도가 높지 않거나 또는 조화도가 잘 안 만들어지는 시기에는 좀 떨어져 사는 게 좋아요. 특히 이제 뭐냐면 남자들이 만성 질환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요. 꼭 마누라하고 이렇게 붙들어 있는데 마누라 팔자에 딱 나와 있다니까요. 서방이 병들어 있는 게. 그런데 더 비극은 뭐냐면 매일 저녁 마누라를 옆에 탁 마누라 팔자는 서방이 병이 드는 운인데 그 남편은 뭐냐면 만성 질환을 앓으면서도 마누라가 좋다고 이렇게 다 발베개를 하더라는 거죠. 물론 저승사자가 매우 기뻐할 일이지만 그래서 저게 좀 그러니까 우리가 간이 안 좋아가지고 간 수치가 나빠가지고 매하든지 당뇨 이런 거 있잖아요.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막 그렇다든지 혈압 이런 만성 질환이 마누라 팔자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좋다고 그러니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아시죠? 그러니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각 방만 바꿨어도 배우자가 그렇죠. 배우자가 주는 기운이 반감되더라는 거죠. 반감된다. 그래서 뭐냐면 2대 맞을 거 1대 맞는 거하고 차이 크잖아요. 그렇죠. 매일 밤 뺨때기 맞고 있는데도 좋다고 마누라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라. 예를 들어서 여자의 그 사주 안에 남자가 들어오면 반드시 이제 입고가 돼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남자의 사주로서는 또 여자의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지 않는 사주를 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연법에서 계고를 쓰는 이유가 그 수많은 놈은 나한테 가까이 왔다 하면은 시들시들해지는데 그 놈만 이상하게 나한테 오면은 뭔가 힘이 있고 딱딱하게 뭔가 모양을 갖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계고 인연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연법을 활용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인연법. 그래서 인연법 종류 여러 종류 있잖아요. 우리가 인연법의 표준이 있고, 그 다음 우리가 확장 논리에서 오는 게 그렇게 계고 논리가 특히 여인이 뭐냐면 자자입고하는 예를 들어 기축일주다. 그럼 이게 자자입고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미생이 오면은 이상하게 본인이 그죠? 그 액티브해지는 거예요, 이게. 딴 놈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재성이 있거든요. 남자 정축이 일주가 경금이 정제인데 늘 입고 하니까 연애할 때는 그 여자가 막 아주 건강하고 활달하다가 내 안방에만 딱 들어오면 막 비실비실해가 맨날 아프다 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프다 소리 안 하는 옆에 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양띠라. 그러고. 그래서 이게 이제 배성에 따라서 그 작용이 이 축의 입고를 막아주는 배성이 옴으로써 결국은 양띠 여자하고는 서로 건강하게 좋은 관계성을 유지하고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논리를 여러분이 이제 이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경우도 이 을목의 작용력이 제한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남자 팔자에서도 처궁불미. 그 다음에 남자 팔자에 또 뭐가 걸려요? 또 이게 음양차착이 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외롭게 태어났으면 그냥 외롭게 살아라니까. 말 그래 꼭 그 짝을 갖다가
그게 뭐냐면 우리 물론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생에서 사러 가기 위한 우리 프로세서를 만드는 거 맞는데 특히 몇 년 전에 기억나는 이분은 결국은 뭐 중풍도 앓았고 이분이 그 간암으로 올해 초인가 세상을 떠나는데 부인 명조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명조가 이 남자가 문자에 일축 그 다음에 이민 그 다음에 일사 이 경우에 뭐냐면 결국은 이제 우리 금장부 그죠? 이 금장부의 조절력이 떨어지니까 폐대장, 호흡기, 소화기 그 다음에 결국 혈압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금장부하고 목기하고 그죠? 대응관계에서 오는데 이런 모양이. 그래서 어차피 뭐 편제밖에 없으니까 배성에 대한 어떤 만족도라든지 좋아도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본인이 기세 좋을 때는 그 다른 여인을 보러 다니진 않는데 밤새 뭐냐면은 이 부산의 밤거리를 차 술과 함께 먹여 살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정작 이제 몸에 병이 오고 또 부부 관계에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니까 본인이 병이 걸리니까 또 사이가 좋은 거예요. 근데 결국 또 그 부인의 운명이 뭐냐면은 배우자가 결국 만성적인 질환 속으로 자꾸 빨려 들어가게 돼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제가 명조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이분이 올해 무술년 정유월 지난 보자 아니다 경신월 지금 무슨 월이에요? 6월이죠. 신유월이죠. 그럼 완전 정유가 아니고 경신월이구나. 신유월 이렇게 경신월 때 세상을 떠나버리는 거죠. 물론 뭐 대운의 작용 열어보면 되겠지만 뭐 어떤 작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술년에 편제의 입고 그 다음에 식신의 미월신월 이럴 때에 물론 뭐 대운은 여러분 열어보시면 아실 거고 그걸 못 넘기더라는 거죠. 그럼 이럴 때에 이분이 그럼 살아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날 이 시에 태어난 살아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산속에서 돌을 닦고 있거나 그죠? 아니면은 나는 자연인이다 이러면서 그 뭡니까 그 소나무에 있는 그 넝쿨 잡고 뭐 하면서 타잔 노래하는 게 집에서 하면 안 된다니까. 그 부인이 옆에 있으면 부인의 기운을 자칫 그게 그림자처럼 와버리는 거죠. 그림자처럼. 시에 공망 있는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좀 나이 들어서는 좀 떠나는 게 좋고. 그게 겁살이면서 뭐예요? 공망이잖아요. 공망. 자, 이 경우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된다? 끄트머리 또는 섬, 외딴 곳, 그죠? 섬 이런 곳으로 가서 은신을 하고 자기를 양명을 하면 수명을 지킬 것인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예? 일단 뒷부분에 질문 사항에 나와요. 혼자서 오래 사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그럼 이 뒤에 인생을 그럼 왜 사느냐? 인생을 뭐 어쨌든 어느 한 남녀가 막 서로 사랑을 하다가 애를 낳았는데 기왕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러면 나는 뭐 때문에 사? 나는 왜 사느냐? 왜? Why? 저기 왜 사느냐가 자 우리가 운명적으로 따지면 두 가지지 두 가지. 우리가 이제 천간 지지의 여러 가지 에너지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은 뭐냐? 영적 진화. 자, 정신적으로는 영적으로 진화를 일으켜내는 것.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는 뭐예요? 번영하는 거거든요. 번영. 육신적 번영. 육신은 건강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영적 진화를 이룩하고 그런 어떤 영적 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수단으로서 뭐 삶의 물리적인 어떤 삶을 우리가 감당하기도 하고 그죠? 또 그 다음에 영적 진화를 일시적으로 포기하고 육신의 번영을 위하여 열심히 재물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룩해서 결국은 뭐냐면, 예, 자기가 뭐 다음 어떤 삶의 어떤 모양으로 들어가기 전에 레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거예요. 최대한. 그죠? 그래서 뭐냐면 그 죽는 게 꼭 두렵다라고 또는 뭐 그 우리가 피해야 한다 이런 건 아닌데 결국 영적 진화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육신이 있어야 돌을 닦든지 수업을 들을 거 아니에요. 육신이 있어야. 근데 그 우리가 영적인 어떤 그 형태로 이제 존재한다고 본다면 그걸 계도해가지고 가르쳐서 그 단계에서 다 바로 영적 진화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불가에서는 뭘 해줍니까? 천도제 같은 걸 해주는 이유가 스스로 뭐냐면 영적 진화를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진화가 될 수 있도록 거들어주는 그런 의식이, 예, 뭐 천도제도 있고, 그죠? 뭐 영가를 이렇게, 예, 다스려주는 의식도 하잖아요. 예. 결국 기록 예. 천도제가 의미가 있다. 그렇죠. 당연히 의미는 있는데 그렇게 손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손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죠. 예. 근데 저기서 술 잘 먹는 인자가 왜 상관이에요? 그게 뭐냐면 식신이 이렇게 자축인으로 이렇게 묶여서 가고 있잖아요. 자축인. 뜨거운 걸 전부 쪽이네. 예? 상관하고는 상관하고. 어디에? 상관하고. 상관도 포함되죠. 상관도. 원래는 이분이 뭐예요? 영혼이 무슨 과에 속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로운 영혼과에 속하잖아요. 양쪽의 상관. 나는 자유다인데 현실 속에서는 뭐예요? 이게 축이나 자나 여기에 매달려서 이분이 뭐냐면 그 교육 사업을 한 분이거든요. 학교 재단을 했던 분인데, 예, 정신적인 요소는 어떻게 해요? 이거잖아요. 이 무토가 뭐냐면 임수를 제어해주는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만 되면 짠 이러면서 등에서 날개가 나오잖아요. 황금박쥐의 날개 이러면서 이 밤은 다 내 거다 이러면서요. 그래가지고 막 황금박쥐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했던 분이죠. 예. 선생님 그 예. 술을 많이 마시는 인자를 예, 예. 목의 인자로 보면 그렇죠. 축인이 뭐냐면은 우리가 간의 기능적 요소가 강하고 간의 기능적 요소가 강하면 뭐 상대적으로 뭡니까? 폐의 기능적 요소가 약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호흡기나 대장은, 예, 약한 패턴에서 간이 감당을 해내니까. 예. 그러나 결국 이제 시간이 가면은, 예, 요 인중에 있는 이 병화 이런 것들이 대부처럼 압으로 작용돼. 압. 예. 그래서 이제 혈압으로 이제 데미지를 입었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게 하나하나씩 다 망가지는 거죠. 예. 그래서 다 큰 사람 보고 커서 뭐 될래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진화 좀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둘 다 어쨌든 다 뭐냐면 인간에게 결국은 그 유용성이나 유익을 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진화하는 거나. 물론 이제 타고난 어떤 명조의 패턴상 어느 쪽에도 경향적으로 에너지가 강하다 약하다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분은 그 다음에 50페이지 한두 개 뭐, 와, 또 이분 억수로 많네, 얘. 위에, 와. 네, 정말 많네. 네. 아니, 무엇인지 물어본다 한다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면. 뭐, 우리가 공부 삼아, 예. 예. 자, 무신생은 친언니이고, 임자생이 친동생인데, 무신생 여자분은 자꾸 가에 눌리고 한다. 예, 이게 뭐냐면, 예, 밑에 보면 가문에 무슨 업이 있는 건지 이런 데 오는 이유가 계속 있는. 그래서 이게는 대체로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큰 어떤 요소를 볼 수 있는데, 보통 그 태어난 계절에서 그 술해자 있죠, 술해자. 예, 술해자라고 하는 것이 주로 이제 간의 조절력이 대체로 약하고 간이나 소화기의 조절력이 약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심장, 시력, 그 다음에 신경 이런 쪽의 기능이 기본적으로 약하다 보는 거죠. 심장, 시력, 신경. 그래서 이게 이제 그게 오는 이유가 보니까 이 앞에 언니 되는 분도 해월생이잖아요, 그죠? 해월생이면서 정일간에 개해해라고 하는 수왕 화약이 돼 있잖아요, 그죠? 수왕, 수가 왕하고 화가 약하고 정일간이니까.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명조도 설명 필요 없이 해자축에 해당하고 수왕 화약이고, 그죠? 보통 이런 분들이 이제 신경쇠약 이런 게 많아요. 스트레스, 신경쇠약, 또 시력이 약해서 오는 것.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병증이 드러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외적으로만 쌓이는 그런 안으로 안으로 쌓이면은 대체로 그게 이제 내적으로 그러니까 내적으로 쌓이는 경우 이게 쌓이는데 외적으로 표가 나는 경우가 구분됩니까? 글쎄 그 명조에서는 명조 자체가 그렇고 운의 흐름에서 사회활동이 활발하냐 활발하지 못하냐 이런 것들을 봐서 그렇죠 사회활동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크게 나누면 양태가 음부족이거든요 전부 다. 이게 너무 많이 활동하고 너무 많이 처묵처묵. 그러니까 너무 많이 퍼먹는다는 게 뭐예요? 외부의 것을 끌어당겨서 자기화시키는 대사를 엄청나게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있어서는 어떤 운동성, 에너지, 그 다음에 잠 안 자고 텔레비 보고 잠 안 자고 싸돌아다니고 이게 전부 양태과 운동이거든요. 전부 다 양태가 음부적 어떤 생활 환경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 원시 시대 생각하면 지금 같은 우리는 이런 조명이 없었을 때는 해지면 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제 잡아온 걸 가지고 이제 낮에 그 수렵 또는 뭐 채집을 한 걸 가지고 먹고 그죠? 뭐 잔치 좀 하다가 배 땅땅 두드리면서 놀면서 이게 이제 음악이 되는 거죠. 그 음악 좀 하다가 그럼 자는 거죠 그냥. 그 잠 푹 자고 이랬잖아요. 그게 오히려 강한 번식력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강한 번식력. 현대인들은 변식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양태가 음부족의 생활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운에서 똑같은 명조라도요. 어떤 사람이 이런 운을 흘러갈 때 그 사람 팔자내에 있는 재물, 사업적인 환경 이걸 갖다가 잘 활용해 가지고 재물을 상당히 많이 이루었다. 이러면 이 사람은 단명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한번 태워버린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은 명조라도 어떻게 하다가 태어나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뭐 크게 뭐 일을 벌려보지도 못하고 뭐 농사나 고만고만 짓고 이래 살았다. 아 이건 장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재물을 취득하는 과정에 그 개인이 막 정말 에너지를 불살라서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에너지를 불살르지 않았는데 그렇죠. 그냥 재물이 그냥 저절로 모이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보통 상속이나 증여에 의한 재산이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그 에너지를 수령한 걸 안 보는 그렇죠. 안 보는 거죠 일단. 받은 거니까. 그 노동 없이 대가를 얻은 거니까 그거는 뭐 부모 복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주변 인덕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비즈니스를 벌려서 성공을 이루었다. 그러면은 일단 뭐냐면 이 차를 몰고 뭐 그 바닥을 질주를 한번 해버린 걸로 보는 거죠. 그러면 질주를 해버리면 결국 고물이 되잖아요. 그렇게 순간에 소진해서 재물을 취했는데 그렇죠. 의도적으로 그 재물을 다 그냥 없애버립니다. 아 그런 도인의 경지에 있는 사람은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간혹 볼 수 있는데 효과는 있습니까? 예?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죠. 그 뭐냐면 우리가 운세에서 극명하게 좀 대조군이 뭐냐면 스티브 잡스
그리고 그 스티브 잡스를 2006년, 5년, 막 이럴 7년 이럴 때 막 사람들 막 칭찬을 하더라고요. 칭찬하면 우리가 맥주집에 가만 앉아가지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막 잡스를 배우자, 뭐 위대한 잡스, 뭐 이렇게 해가 막 책도 나오고, 가만 듣고 있다가 그 복도 없는 놈 이야기 다 했나, 인자. 복 없는 놈 이야기 그만하고 술만 떨어지니까 술이나 먹자 이러면서 쨍 이랬다는 게 무슨 선생님 이상한 사람이다. 그게 뭐냐면 재물과 몸을 다투는 구간에 억만금을 벌여들이면 반드시 몸을 잃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관상학적으로 이미 나와 있잖아요. 잡스의 그 전에 이야기 해드렸죠. 밤에 가고에 유모하면, 가고에 털이 자라면 지 새끼가 창고에 덜락날락 해가지고 그걸 지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복 없는 놈을 막 칭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눈치 빠르게 딱 망을 비우고 떠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중에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2005년도가 뭐냐면 한로상강이거든요. 최고 화려할 때 떠나보잖아요. 그런 사람을 한로상강에 떠나는 사람을 우리는 문명학에서는 도인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소설쯤 떠나는 사람도 뭐냐면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본다는 거죠. 동지에 떠나는 사람은 훨씬 그보다 더 이렇게 소설 떠나는 사람은 못하지만 동지에라도 접고 떠나는 사람은 그래도 아주 인격적으로 자기 욕심을 절제하는 사람이라고 봐요. 그래가 소한 대한쯤 떠나는 그런 사람도 그나마 양호하다고 봐요. 입춘 다진하고 경치 또 오는데 그때도 지랄 뭘 해볼게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인간이 그렇다고 할게요. 이게 우리가 물욕 측면에서 뭔가 에너지를 쓰기 시작하면 그 에너지를 저는 이제 어떤 비유를 많이 해주느냐면 영적 진화를 위해서 자기가 그 에너지나 시간을 많이 쓰는 것을 반농사라 표현하고 그 다음에 재물의 번영과 육신의 번영을 위해 많이 쓰는 사람을 논농사라 하거든요. 그래서 논농사, 반농사를 넘나들 수 있는 어떤 우리 기회는 타고난 사람마다 다 빠르고 늦고 오는데 논농사 짓는 사람은 계속 논농사 짓다가 결국은 자식만 룰라랄라 이렇게 하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안녕히 가십시오 이러면서. 며느리는 말이에요. 그냥 상가에서 시아버지 돌아가시는데 붕붕 날아다녀요. 이렇게 접시 들고. 그 다음에 무슨 식당처럼 막 문상객 가면 어서 오십시오 이래갖고. 이게 논농사의 끝이라는 겁니다. 논농사의 끝. 그럼 반농사는 좋으냐? 반농사는 뭐냐면 일단 배가 고파. 그래서 이 반농사만 지으면 이게 주변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논농사도 반농사도 적당히 시점 따라 지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재물을 한번 이렇게 크게 일구어서 한다는 건 우리 논농사에서 뭘요? 땅의 지력을 훼손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그냥 논농사를 올려놨다. 그러면 지력을 훼손하지 않는 것처럼 에너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은 이제 뭐 정상적인 어떤 원인은 이제 뭐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개운의 방법은, 뭐 가문의 업까지는 아니고 체질에서 올 수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대체로 계절적으로 뭐냐면 엄마, 아버지가 태어난 계절적인 중복성이 자식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통 체질적으로 내려온 요소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따른 우리가 일반적인 개운법 우리 정리 다 했죠, 옛날에. 그런 것들을 좀 통해서 결국은 뭐 조절하면서 사는 것이 뭐 현실적인 대안이 되면 되죠. 좀 좋게 가는 거 아닙니까? 운으로 사오미 쪽으로 가는 거. 예, 그러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충분히 조절 가능하겠죠. 자, 그러게 또 시간이 좀 됐는데 조금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예.